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오늘은 2월 18일 멤버십 영상을 공개합니다. 영상 주제는 요즘 은퇴자들한테 효자 소리 듣는다는 원룸 오피스텔의 모든 것입니다. 자, 내가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원룸 오피스텔, 그리고 어떤 것을 사야 될지, 세입자를 받을 때 주의사항 등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쇼킹부동산 멤버십은 주3회 전용 영상이 올라갑니다. 투자 그리고 내 집 마련으로 다른 인생을 원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급지에서 들리는 신고가 찌라시, 잠실 리센트 국병이 31억 이상에서 계속해서 실거래가 등록되고 있다. 반포 원밸리도 60억대 중후반에서 신고가가 기록이 되고 있다. 일단은 이 금액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제 신고가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확실히 시장이 좀 과열 양상을 보여요. 어디 초고가 아파트 지역은 잠실이 띄우면서 제일 먼저 움직인 데가 바로 헬리오시티입니다. 헬리오시티는 지금 한 1, 2주 사이에 태풍이 지나갔다, 이런 정도로 표현이 돼요. 23억에서 24억 구평 기준 초반의 매물은 거의 전멸을 했고요. 25억 신고가도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20억 중반까지 아파트의 수요가 쏠리다 보니까 어디로 지금 다음 수요가 넘어가고 있다? 20억 전후의 아파트 수요 증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덕 그라시온과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등의 실제 매수 문의가 많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이 속도가 유지가 된다면 빠르면 3월부터 제가 보기에는 15억 전후의 아파트의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덕자이나 마곡 13단지, 신길 뉴타운이나 성동이나 마포구에 위치한 구축 아파트, 그리고 위례 신도시까지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집 마련을 계획하시거나 투자를 알아보시는 분들은요, 늦어도 3월 초에는 좀 준비를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초까지요. 앞으로 양극화가 더 심해지나요? 20억 초과 아파트만 잘 나가고 그 밑에는 안 오를 것 같은데, 시중 유동성은요, 원래 부동산 상승 흐름에서 덜 오르는 것을 찾아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랜드마크 단지가 먼저 오르고 대단지, 중소규모 단지로 확산이 돼요. 지금 송파구 지역의 랜드마크 단지가 잘 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규모가 1000세대 내외, 그 다음에 중소규모 단지까지 점차적으로 확산이 될 겁니다. 지금은 신축 중심으로 강한 흐름이 보이지만 그것이 준신축, 구축으로 넘어갈 거고요. 재건축 단지에도 상급지에서는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는데, 이 재건축이 너무 오르면 이제 초기 재건축으로 수요가 넘어갈 것이고, 그것이 재개발 수요까지 연결이 될 겁니다. 최상급지에서 상급지, 중급지로도 당연히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 흐름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늦여름까지 지속될 가능성 2024년과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하지만 멤버십 회원분들이 갈아타기란 내 집 마련을 대부분 끝내셨습니다. 저희가 1월 중순까지 다 끝내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이제 최상급지 노리는 분들은 이제 금매를 잘 잡으셨죠. 지금 뭐 그 사이에 2억 이상 올라갔으니까. 자, 근데 15억의 아파트는 저는 여전히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월 초까지 앞서 말씀드렸지만 결정을 끝내세요. 대신 지금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매 같은 걸 기대하지 마시고요. 시장 가격에서 살짝 조정해서 매수하시면요, 장기적으로 괜찮을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원룸 오피스텔에 다가오는 기회. 이 영상은 50대 이상 분들만 참고를 하세요. 20대에서 40대는 임대 수익보다 자산 가치 상승이 우선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뭐 임대 수익 이런 걸 기대하지 말고 접근하셔야 돼요. 1970년대생의 은퇴가 시작됐습니다.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불리는 1970년대, 1970년과 1971년 출생아 수 보면 100만 명이 넘어요. 현재는 이게 20만 명대까지 줄어들었죠. 자, 이 1970년대 지금 기업 명퇴 1순위로 불리고 있습니다. 은퇴하게 되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뭐예요? 생활비 부족이죠. 수입은 급감했는데 지출은 그대로입니다. 대입 준비하는 자녀 사교육비. 자, 요즘 재수는 기본이고 삼수도 흔해요. 자, 그런데 자녀가 재수를 하잖아요. 월 학원비가 300, 350, 400 이렇게 나갑니다. 삼수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요. 자, 이 교육비만 들겠습니까? 부모님의 부양비용도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시기가 은퇴 시점입니다. 부모님들도 계속 아프시고 생활비도 보조가 들어가야 되는데 월급은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50대라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곳이 좀 많이 있는 편인데, 당연히 그 전에 직장에서 받던 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죠. 보통 200에서 250만 원 수준이에요.
은퇴 준비는 최소 10년 전부터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선호도 높은 입지의 아파트를 매수해서 장기 보유하면 끝. 다주택자가 되면 괜찮다는 겁니다. 아파트 장기 보유한 다주택자들은요, 노후가 대부분 편해요. 아마 주변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늦어도 40대는 시작해야 되는 게 은퇴 준비예요. 자,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멤버십 가족분들 중에서 나는 이미 50대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막상 은퇴하니까 생각보다 몇 억 남지 않더라. 내 집 마련하고 애들 교육시키고 나니까 돈이 1억, 2억 정도밖에 없네. 자,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를 살 수 없지는 않냐?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돼서 이제 좋은 부동산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은퇴 가구의 효자 역할을 하는 부동산은 바로 원룸 오피스텔입니다. 솔직히 이거 두 채만 있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가장 적은 투자금으로 안정된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원룸 오피스텔입니다. 예를 들어 한 4억 정도 투자한다? 월 16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월 160이면 내가 나가서 일을 해서 한 250 정도 벌어옵니다. 한 400만 원대 임대 수익이 이제 월 수입이 나와요. 그러면은 자녀들 교육시키고 어떻게든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원룸 오피스텔로 월세 수입 받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원룸 오피스텔의 수요 공급 불일치는 영상에서 다루었습니다. 지금 5년, 원래 오피스텔은요, 5년에서 10년 지나면 주변에서 공급이 계속 쏟아지면서 그 구축 월세에 수요가 안 들어와서 월세도 못 오르고 매매 가격도 안 풀리고 애물단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원룸을 공급하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시행사들도 투룸, 쓰리룸 공급하지 원룸을 안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원룸도 지금은 귀한 대접을 받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원룸 오피스텔의 장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실 우려가 없어요. 절대적인 공급 부족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5% 전후의 임대 수익률, 어떤 건 6%까지 나옵니다. 엄청난 수익률이에요. 반면에 이 높은 임대 수익률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 임대 수익률이 더 올라가서 나의 월세 수입에 따른 구매력을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나쁘지 않은 황금성, 대단지 한정에서 생각보다 잘 팔려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매도 기간을 길게 잡으시면 수요자가 나타나더라. 지금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그런데 앞으로 저금리로 들어가게 된다면 더욱더 많은 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는 거죠. 원룸 오피스텔 단점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월세 미납입니다. 세입자들이 그렇게 월세를 밀리는 사람이 많대요. 두 번째, 오르지 않는 매매 시세, 월세도 잘 안 들어오는데 내가 살려고 했던 아파트는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열이 받겠죠. 세 번째는 생각보다 빠른 노후화. 자, 세입자들도 험하게 쉬고 지을 때도 그렇게 신경 써서 짓지 않다 보니까 고장이 여기저기서 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중소단지에 한정된 건데 황금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팔고 싶어도 안 팔린다는 점. 주차 문제, 이게 세대수가 적을수록 주차가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올라가요. 그래서 원룸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최소 300세대 이상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추천은 500세대 이상이에요. 원룸 오피스텔 월세 미납 방지 방법, 첫 번째,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춰라. 그래서 한 보증금을 2천만 원 정도 책정을 하신 것을 추천드려요. 자, 월세가 밀려서 이 보증금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2천만 원 정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나마 지불 능력을 좀 인정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 중개업소에 내놓으라는 겁니다. 뭐 한 개 중개업소에 의리 지킬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서 복비를 잘 준다고 하세요. 제대로 준다고 하시고, 많이 준다고 하시고, 좋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으로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과 계약을 하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임대료가 안 밀리는 세입자는 계속 붙잡아 두세요. 예를 들어 내가 월세가 70이었는데 1년 지나고 나서 80이 됐습니다. 이거 80 다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월세 꼬박꼬박 자동이체로 잘 넣어주시는 사람이 있으면 75만 원에 제한을 해서 붙잡으라는 겁니다. 원룸 오피스텔 투자 타이밍 현재 나쁘지 않습니다. 자, 오피스텔 매매 수요가 늘어날 때는 언제다? 예금금리가 낮아질 때입니다. 그래서 원래 수익형 부동산은
무조건 고금리에 사는 거예요. 자, 이 오피스텔도 시세가 전혀 안 오를 것 같지만 진짜 금리가 낮을 때는 일부 올라가는 흐름을 보입니다. 물론 아파트는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얘 목적은 시세 차익이 아니라 월세 수입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은 예금금리가 3%니까 오피스텔 수익률 5%가 인정되겠지만 얘가 2% 이렇게 낮아지게 된다면 이 5% 넘는 임대 수익률도 대접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8개 오피스텔 단지를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판교 SK허브입니다. 자, 판교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단지 앞에 현대백화점이 있어서 생활 편의시설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2014년에 완공된 입주 10년차가 넘은 오피스텔인데 주변에 오피스텔 공급이 제한되다 보니까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어 1084세대입니다. 현재 전용 22타입이 2억 3천부터입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은 막 전용 면적 17제곱미터 이런 거 있거든요. 이건 고시원 같은 사이즈는 사지 마시고요. 최소 21제곱미터 이상의 좀 어느 정도 넓은 면적의 오피스텔을 선택하신 거 추천드려요. 그래야 오래 살아요. 자, 보증금하고 월세 보겠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8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월세 수익률은 4.6%예요. 입지가 뛰어난 곳은 월세 수익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미사 신도시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5호선 미사역 초역세권인 힐스테이트 미사역 그랑파샤주입니다. 1344세대 2020년에 완공된 신축 대단지 오피스텔입니다. 현재 전용 22타입이 1억 5,700만원인데 보증금은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월세 수익률이 5.7%로 굉장히 높아요.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송파 파크아비오 프루지오입니다. 장지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이 오피스텔은 무려 3,636세대, 주차가 편리하다 하더라고요. 현재 전용 23타입이 2억부터입니다. 2016년에 완공됐는데 거주 만족도는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9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수익률은 무려 5.6%예요. 네 번째는 위례 엘포트 한라 비발디입니다. 남이래역 초역세권에 위치했고 주변에 상권이 발달돼서 거주 만족도가 높은 오피스텔입니다. 세대수는 412세로 다소 좀 아쉬워요. 2020년에 완공된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전용 23타입이 현재 2억 1,000만원부터입니다. 보증금은 1,000만원부터 월세는 85만원이고요. 월세 수익률은 5.1%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문정 M스테이트입니다. 문정 법조타운 위치에 있는 8호선 문정역 초역세권이고요. 730세대 2016년 9월에 완공됐습니다. 전용면적 29타입으로 좀 큰 면적에 속해요. 자, 얘는 현재 월세 보증금이 이제 월세가 보증금 1,000만원에 105만원입니다. 월세 수익률 4.7% 나와요. 여섯 번째는 역삼 푸르조시티입니다. 자, 역삼역 역세권에 2019년에 완공된 736세대 오피스텔 단지입니다. 24제곱미터가 2억 3,800만원부터입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95만원이 책정되고요. 월세 수익률은 5%입니다. 일곱 번째는 마곡지구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에코 동익입니다. 5호선 마곡역 초역세권이고요. 475세대 2017년 12월에 완공된 준신축 오피스텔입니다. 현재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80만원 책정됐고요. 매매 가격은 2억 정도가 됩니다. 월세 수익률은 5.1%까지 나와요. 마지막으로 광교 엘포트 아이파크입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 기업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들 이제 20대 30대 미혼 가구의 원룸 오피스텔 수요가 꽤 많은 지역입니다. 자, 광교 신도시에서 좀 세대수가 크고 신축인 오피스텔에 속하는 데가 바로 광교 엘포트 아이파크인데 1750세대입니다. 2018년에 완공됐어요. 현재 전용 21타입이 1억 7천만원부터 호가랍니다. 보증금은 1,000만원, 월세 80만원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월세 수익률은 무려 6%나 됩니다. 오늘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과 앞으로 15억 전후의 아파트 시장 흐름을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원룸 오피스텔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 그리고 지금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라는 점, 그리고 8개 오피스텔 단지를 정리드려 봤습니다. 멤버십 이용료 1,000배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알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